안녕하세요. 오늘은 글꼴, 맞춤, 테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글꼴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두리는 여기요. 지금 홈 탭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맞춤은 홈 탭의 이 부분이 맞춤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엑셀의 메뉴입니다. 그러면 이 글꼴 맞춤 테두리를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동영상 아래에 링크 걸어둔 데서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다운받으셨으면 이 시트, 사과 시트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요. 먼저 이게 맨 위에 줄이 제목이잖아요. 제목이 B2 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것의 글꼴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글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HY 헤드라인 M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니까 글꼴 크기가 좀 커야 될 테니까 여기서 글꼴 크기를 숫자로 선택해서 키워 주시거나 줄여 주시거나요, 아니면 여기서 글꼴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면 됩니다. 요걸 좀 키워 주겠습니다. 요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굵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울임꼴이고요. 요거는 밑줄을 긋는 겁니다. 미중 밑줄을 한번 그어주죠. 뭐 여기다 이중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B열, C열, D열, E열의 자료들이 위치해 있는데 요거를 가운데다 위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B, C, D, E열 범위를 잡으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영사회가 B3셀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 끝으로 가는 게 보기가 좋잖아요. 뭐 B3셀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3셀로 요거를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 요거를 요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요거는 셀을 요걸 병합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한 셀이 됐잖아요. 요거를 그냥 오른쪽으로 맞춰 주시면 되죠. 여기가 이제 맞춤이거든요. 요 아랫부분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가로 맞춤이고요. 요 부분이 세로 맞춤입니다. 세로 맞춤에서 위쪽 맞춤 눌러주면 이게 위로 올라가죠. 요 아래쪽 맞춤 요걸 눌러주시면 요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가운데 맞춤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요 데이터 있는 요 부분이 표니까 이게 좀 테두리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보통 표를 만들 때 양쪽 옆에 테두리는 안 만들어 주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양쪽 옆에 테두리는 안 만들어 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요 테두리 이걸 눌러 주시면 많은 테두리가 보이는데 이걸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요 다른 테두리를 눌러 주시면 셀 서식에 요 테두리 탭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맨 위쪽 테두리는 요 줄을 선택해 주시고요. 즉 원하는 테두리 모양을 스타일을 선택해서 여기다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맨 위쪽에 적용시켜 줄 때 요걸 눌러도 되고요. 여기를 직접 눌러도 됩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여기를 눌러주지 않고 여기를 직접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각 행 사이를 줄을 입력을 해도 되는데, 뭐 줄을 입력하고 싶으면 뭐 적당한 게 아마 점선쯤이 적당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선 선택이 되고 윗줄하고 아랫줄 선택이 됐죠. 근데 저는 점선을 선택하는데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다시 컨트롤 1을 누르셔 가지고요. 테두리로 간 다음에 위쪽 테두리 없애주시고요. 가운데 테두리도 없애주시고 테두리 다 없애주시죠. 뭐 그래서 없애주시면 확인을 누르면 테두리는 다 없어졌는데 요 제목하고 요 밑에 데이터 영역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컨트롤 1을 누르거나 여기서
다른 테두리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좀 데이터하고 요 소제목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두 줄을 선택하시고요. 요 밑에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물론 요거를 취소하고 바로 여기를 선택해도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실제 데이터하고 요 열 제목하고 데이터 제목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 끝나는 부분하고 밑에 여기하고 구분을 해주고 싶거든요. 이것도 이번에는 여기서 되겠구나. 위쪽 이중 테두리를 해야 되는데 위쪽 이중 테두리가 없죠. 왜 위쪽 이중 테두리냐 하면 요 잡은 범위의 위쪽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걸 선택하고 위쪽을 선택을 해주죠. 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도 이제 테두리가 위쪽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배우지 않은 거는 그냥 참고만 일단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여기서 모양을 보기 위해서요. 페이지 레이아웃을 가시고요. 요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페이지로 돼 있고요. 두 페이지로 돼 있고 요 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이는 제가 의도적으로 요거는 뭐 줄을 안 넣었으니까 그런데 요 열과 열 사이는 뭔가 그 구분되는 선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시 되도록 하고요.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뭐 끝에 Shift 끝에 거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홈 탭으로 가셔서 여기서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맞닿은 게 보이지 않으니까 점선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른 테두리를 눌러서 점선을 선택하시고 요 안쪽에 거를 점선을 눌러주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다 들어갔죠. 이렇게 테두리가 됐고요. 요 지금 점선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를 해서 그런데 요거를 신경 쓰여서 없애버리고 싶다 이러시면요. 파일로 가셔가지고요. 옵션으로 가셔가지고 고급으로 가셔가지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서 페이지 나누기 표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 시트에 점선 구분선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열 너비가 조금 좁은 부분 감이 있으니까 요거를 일단 이렇게 B열부터 E열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열과 열 사이를 조금만 늘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개의 열이 같은 열 너비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샵이 없어졌고요. 샵이 나오는 이유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요 오른쪽에서 약간 떨어져 있죠. 여기도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는 오른쪽에서 딱 붙어 있죠. 요건 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세요. 한번 여기를 보시면요. 지금 요거는 일반인데 요거는 회계고 요것도 회계잖아요. 그럼 요것도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보기가 좋을 테니까 표시 형식은 요번 시간에 할 건 아닌데요.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를 조금 떨어뜨려 드리겠습니다. 회계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회계를 선택했는데 떨어지긴 했는데 통화 단위가 들어갔죠. 요것도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기호를 회계에서 없음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요거를 다 범위 잡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서식 복사를 눌러 주시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당겨 주시면 없어지죠. 서식 복사 이렇게 유용하게 쓰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여기가 요까지 복사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기도 서식 복사를 또 한번 활용해 보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서식 복사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서식 복사 됐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요 오른쪽으로 맞춤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너무 오른쪽으로 갔네요. 이때는 여기서는 회계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회계를 눌러 주신 다음에
기타 표시 형식으로 가서 회계로 가가지고요. 요거를 다시 없음으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잘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대충 됐나요? 인쇄하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여기 페이지 설정에서 요걸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요. 좀 왼쪽으로 치우쳤죠. 요거를 페이지 설정에서요. 여백으로 가셔서 가로를 가운데다 맞춰주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요거는요. 우리가 인쇄 영역 설정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일로 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쇄 미리 보기. 이제 가운데로 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페이지가 넘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이걸 한 페이지에 넣고 싶으니까 페이지 설정으로 가서 다시 자동 맞춤을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에 잘 떴죠. 이쁘게 됐습니다. 수량하고 판매 단가 사이에 점선이 없네요. 그러면 다시 요거는 넣어준 것 같은데 파일에서 이번에는 인쇄로 가보죠. 뭐 인쇄로 가봐서 이렇게 여기가 안 나와도 인쇄가 될 겁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실제 한번 인쇄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점선이 안 보이더라도 인쇄할 때는 나온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선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여기 점선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점선이 설정됐나 볼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홈 탭에서 이렇게 가서 테두리로 가서 오른쪽에 점선이 있죠. 그럼 점선 들어간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꼴하고 테두리, 맞춤 뭐 이런 거를 다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좀 알아봐야 될 게 배경색을 넣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배경색을 적당한 거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배경색을 적당히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꼴색인데 글꼴색을 굳이 뭐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글꼴색을 굳이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글꼴색을 뭐 초록색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주황색으로 한다든가 빨간색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글꼴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글꼴색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거의 쓰는 건 아닌데 이게 뭐냐 하면 윗줄 필드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하고요. 엑셀에서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다 입력하고요. 여기다가 윗줄 필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윗줄 편집을 눌러주시면 여기가 우리가 윗줄을 입력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주 1 뭐 이렇게 눌러주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력돼서 나오는 거고요. 열너비를 조금 조정해 볼까요? 여기 보기 좋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윗줄 설정으로 가서 글꼴이라든가 설정이라든가 가운데 균등 분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굳이 위치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윗줄 편집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글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거 3행 행 높이를 조금 키워주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런 거 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세로 쓰기 필요한 경우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 줄 바꿈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열너비에 따라서 자동으로 줄 바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가운데로 오냐 하면 가운데에 돼 있죠. 요 위쪽 맞춤으로 하면 위에부터 입력이 돼.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가 이게 줄 바꿈을 안 했네요. 자동 줄 바꿈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F2 누르거나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를 클릭해 주죠. 뭐 이렇게 점 치고 그런데 한강 작가가 역사 왜곡했다고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열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고요. 이 전체 병합, 셀 병합, 셀 분할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전체 병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행 단위로 병합이 됐죠. 그게 전체 병합이고요. 셀 병합을 이렇게 해주고 셀 병합을 해주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합친 거 풀 때 이렇게 셀 분할합니다. 우리가 이 셀 병합이나 뭐 전체 병합 이런 거 하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 하면 여기에 데이터가 다 입력이 됐을 때요, 요 왼쪽 맨 위쪽 거 또는 맨 왼쪽 거 내용 하나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지워집니다. 한번 실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엑셀 이렇게 입력하고요, 요쯤에는 사과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고요, 이걸 한번 병합해 볼까요? 이걸 병합하고 전체 병합, 여기 나오죠?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의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이렇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엑셀만 남죠? 요거를 요거는 요 한 행만이 아니라 그 여러 행을 병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해보죠. 이렇게 사과 입력하고 다시 여기를 눌러주시고 배를 눌러주시고 여기 채워주고, 요거는 목록 때문에 그런 거죠. 목록이 이미 이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된 거고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파일로 들어가서요, 옵션으로 고급으로 가서 쭉 이동막들 밑으로 눌러주시고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가면 여기 쭉 가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고요. 다 취소 눌러주시고 취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셀 병합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엑셀만 남겠죠. 마찬가지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확인 눌러주시면 엑셀만 남습니다. 요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셀 병합 했을 때 왼쪽 위의 데이터 하나만 남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거는 다 했나요? 글꼴, 테두리, 그 다음에 맞춤까지 했죠? 자, 여러분 오늘 글꼴, 맞춤, 테두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